네, 안녕하세요. 면쌤입니다. 저희 지난 강의에서는 자기소개서 소재 선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봤었는데요. 혹시 그 세 가지 기억이 나시나요? 자, 반드시 최종 학력 이후의 경험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, 또 목표와 성과가 있는 경험으로 각색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, 그 성과는 반드시 구체적 수치로 드러내서 자기소개서의 신뢰도를 높여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냐면요. 바로 문항별 중점사항입니다. 문항별로 어떤 걸 중점사항으로 둬야 하는지가 어떤 내용인가요? 라고 하시면은 저희 1강 내용 다시 돌아가 보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강에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기본 3가지 중에 두 번째, 가치관과 핵심 가치를 배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그 방법을 실제 기업의 가치관과 역량 그리고 문항을 가지고 배분하는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항별 중점사항 제가 사전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아시아나 연습하실 때 프로페셔널리즘, 눈에 띄는 역량부터 이어주셨죠? 역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좀 눈에 띄게 가치관을 쓰라고 드러내게 해놓은 문항들이 있어요. 그 문항부터 이어서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외에 나머지 역량들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보고 등 다른 곳에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셔서 혹은 그 외 질문에 연결을 지어서 작성을 해주셔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가치관을 모두 그 자기소개서 4문항 혹은 5문항에 모두 담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KT그룹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KT그룹의 인재상. 여기 글씨도 안 보이는데 왜 갖고 오셨어요? 라고 하시는데요.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. 같이 살펴볼게요. 자,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, 벽 없이 소통하는 인재, 고객을 존중하는 인재,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인재가 있습니다. 자, 이 인재들의 작은 글씨들. 저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인재부터 살펴볼게요.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인재, 어떤 인재인지 감이 쉽게 안 잡히시죠? 밑에 글씨를 읽으시면 감이 잡힙니다. 회사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. 윤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. 곧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리스크를 방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 윤리적 의식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자, 그 외에 여기에도 다 같이 적혀 있는데요. 실제 문항을 분석해 보시면서 천천히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항입니다.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2018년 하반기 KT의 2번 문항이었습니다. 자, 이 문항 너무 뭐랑 연결 지어야 되는지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요. 뭐랑 연결 지어야 할까요? 네, 바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미입니다. 먼저 문항 분석부터 진행을 해볼게요.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 1번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2번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. 네, 여러분이 여기 작성하시는 이 HES에서 S에서 뭘 작성을 해 주셔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. 또 하나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앞에 가서 여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를 보시면요. 실현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래요. 자, 그럼 여기에서도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의 역경, 실현 한 번쯤 들어가 준다면 KT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같은 모습으로 가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으로까지 이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KT 인재상이 원하는 모습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답변을 작성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문항입니다.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 1번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. 본인의 수행할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요.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3번. 자, 이것도 뭐랑 연결을 해야 하는지 너무 눈에 잘 보이시죠? 뭐냐면 벽 없이 소통하는 입니다. 뒤에서 협업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저랑 같이 배워보긴 하실 텐데요. 자, 벽 없이 소통하는 협업인데 여기 역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역할이냐면
협업을 이끌어낸 역할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. 또 여기에서 배운 것, 무엇을 얻었는지는 협업의 주교성과 협업의 자세에 대해 배웠다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. 자, 마지막입니다.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 무엇인지, 그리고 왜 그런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. 해당 역량 갖추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얘 썼고 얘 썼어요. 그럼 2개 남았거든요. 이 2개에서는 제가 일단 임의로 고객을 존중하는 으로 연결을 해놨는데요. 자신의 직무에 맞게 이 2개 중에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. KT의 1번은 지원 동기거든요. 이 지원 동기에 나머지 안 쓴 하나, 그리고 그 외에 뭐 부가적인 인재상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여러분이 이 4가지 인재상을 각 문항에 완벽하게 배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기소개서 핵심 가치와 인재상, 기업의 인재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그냥 문항이 있다고 이 문항을 단순히 분석해서 작성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각 기업의 인재상부터 조사하셔서 그 인재상에 맞게 문항별로 배분하셔서 작성하시고 S에서 그 인재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작성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